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엔캠의 주가는 보합권으로 좀 마무리가 되었고, 이번 주가 드디어 장이 마감이 되었어요. 네, 9월장은 이제 거의 다 끝났다라고 보시는 게 맞겠죠? 이제 10월 1일, 다음 주 화요일부터 이제 10월장이 이제 펼쳐지는데, 다들 9월장 한 달 좀 어떠셨어요? 어, 참, 어떻게 보면 좀 섹터별로 힘든 장이 있던 섹터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엔캠처럼 다시 한번 이 섹터의 흐름이 살아나는 그런 섹터도 있었고, 제약바이오 쪽은 또 괜찮은 흐름이었고, 뭐 여러 가지 유한양행, FDA 승인권 이런 것들과 함께 바이오 쪽도 괜찮았고, 약간 반도체가 안 좋았고, 좀 혼조세의 9월 달이 아니었나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자, 엔캠은 저는 이제 이 흐름을 보면요, 좀 걱정할 게 없어 보여요. 사실 이제는 딱 이런 구간, 지금 22만 5천 원대를 좀 재빠르게 뚫어주느냐 아니냐가 우리가 이제 상승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빠르게 볼 수 있느냐 아니냐를 저는 결정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만 저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좀 수급을 보면은 기관계에서 우리 엔캠 같은 경우는 기관계에서의 이런 수급과 외인들의 수급이 좀 다시 돌아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좀 창구별로 보면요. 지금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JP 모간설이나 신한투자 그리고 메리츠가 현재 상위권에 포진이 되어 있고 그 밑에 또 BNP 파리바나 골드만삭스, CLS 증권, HSBC 같이 이 외국계 자금들도 엔캠에 대해서 다시 이 매도세가 더 이상 나오지 않고 이런 추세를 만들어내는데 상당히 일조를 하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엔캠에 제가 이런 부분들은 좀 지금까지 안 보여드렸던 것 같은데, 자, 엔캠이 지난해 23년 4분기에 대한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200억이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때부터 이렇게 엔캠의 주가가 작년 11월부터 이렇게 고점을 만들어 나갔던 건데, 그럴 때마다 이 엔캠은 이제 1분기 실적과 2분기 실적, 그리고 2분기 실적에서 드디어 흑자를 냈죠. 흑자를 냈고, 지금 흑자를 냈다는 소식들이 들려오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주가 내려갔단 말이죠. 그런데 사실 이 주가가 내려갔을 때는 일단 2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발표가 되기 전이었고, 그리고 주가가 2분기 실적이 발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이 시장이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다 보니까 엔캠도 그런 흐름에 어쩔 수 없는 이런 조정이 나왔다고 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제 앞으로 이런 저점 구간에서 다시 반등이 나오고 있고, 앞으로 주가는 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근거들이 하나하나 나오고 있는 중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기업의 가치에 따라서 어느 정도 주가가 움직이고 있다라는 건, 결국 2분기, 이제 3분기, 4분기 실적에 대해서 앞으로 엔캠의 주가의 방향성이 저는 또 결정이 될 거라고 보는데, 일단 시장 컨센시스는 3분기, 4분기에는 전 분기에서 흑자 전환을 했었고, 이제는 어느 정도 괄목할 만한 영업이익과 매출액이 더 나올 거라고 지금 예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볼만한 게, 최근에 2차 전지 섹터들이 좀 이제 같이 상승을 나타내고 있잖아요. 최근에 에코프로나 포스코홀딩스나 포스코퓨처엠이나 그리고 LNF 등과 같은 이런 2차 전지들이 다시 한번 섹터에 상승을 나타내고 있다는 건 우리 엔캠에게도 호재로밖에 볼 수가 없는 부분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합니다. 사실 예전에는 2차 전지가 올라가지 못할 때 엔캠이 그때서야 이렇게 급등이 나왔어요. 이렇게 급등이 나왔던 이유는 뭐 IRA 법안에 대한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게 바로 이 엔캠이다. 그래서 중국 회사들을 제치고 전 세계 1위, 특히나 북미 매출 1위 기업이 될 수 있는 가장 또 기대감이 큰 기업이 바로 엔캠이다.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또 시장의 관심이 쏟아지면서 주가를 끌어올렸죠. 그리고 사실 엔캠 같은 경우는 이 시비에 대한 물량들이 상당히 많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더 이상 이제 시비 물량은 이야기할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기에 대한 건 이미 다 나왔다고 봐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주가를 상승시키는 요인이 이런 부가적인 요인이 아니라 정말 이 섹터의 흐름과 좀 같이 움직일 수 있다라고 하면 더욱더 뭐라고 할까요? 약간 더 건전하게 상승이 나올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리고 또 뭐예요? 우리 금리 인하라는 이슈가 있잖아요. 금리 인하라는 게 결국 2차 전지 산업의 긍정적인 요소일 수밖에 없는 게 이 엔캠 자체도 이 대출을 받아서 현재 공장 증설에 대해서 분명히 많은 돈을 썼는데 이 대출 금리마저도 인하가 되어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결국 금리 인하라는 건 이 전기차 캐즘 현상, 현재 이 전기차 캐즘 현상이라고 하잖아요. 이 전기차 캐즘 현상을 이제부터 슬슬 완화시킬 수 있는 또 다른 세력, 또 다른 카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금리 인하가 되면 결국 이런 성장주 중심으로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제 앞으로 시간은 우리 편이다라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시간은 우리 편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런 흐름들에 따라서 우리는 앞으로 2차 전지의 좋은 흐름에 따라 엔캠을 더 고점에서 매도를 해야 됩니다. 지금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사실 좀 어려운 게 그런 거였어요. 내가 이 엔캠을 들고 있는데 지금까지 어떻게 버텨왔어. 너무 힘들어. 그런데 여기가 깨지면 더 하락을 할 것 같은데 또 여기서 매도를 하면 이제 그때부터 주가가 올라갈 것 같고 딱 그런 자리잖아. 그런 자리. 이런 자리에서 여러분들 매도하면 안 되지. 지금까지 버텨오신 분들이라면 사실 이렇게까지 버티신 것도 잘한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잘한 건 아니고 내가 진입을 했을 때 내가 생각했던 것과는 다르게 좀 흘러갔을 때는 좀 빠르게 정리를 하고 좀 더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갖고 심리적으로 절대 위축되지 않고 조급해하지 않고 좀 지켜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런 게 잘 안 되죠. 그래서 제가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우리 구독자분들과 함께 이런 엔캠에 대한 시황 분석과 그 타점에 대한 부분들을 좀 도움을 드리고 있는 건데, 자, 엔캠을 그럼 나는 이제 어디서 매도를 할까? 그리고 앞으로 단기적인 전략, 그리고 중장기 전략을 내가 좀 어떻게 만들어 가야 할까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좀 더 차트를 보면서 좀 상세하게 좀 말씀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만요. 네, 이렇게 엔캠의 차트를 일단 보면서 말씀드릴 건데요. 제가 일단 좀 더 복기를 해보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여러분들께 이런 타점을 드렸던 곳들을 좀 말씀을 드리면서 그 이후의 흐름들까지 제가 좀 더 말씀을 드릴 텐데, 자, 이렇게 한 번, 두 번 매도 타점을 한번 드렸었고, 제가 지금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잠시만요. 이렇게 와서, 네, 지금 제가 최근에 이런 매수 타점을 드렸던 이유에 대해서 한 번 더 좀 복기를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 엔캠을 다시 한번 주가가 올라왔을 때 나는 또 어떤 타점, 그러니까 어떻게 고점 시도를 파악을 하고 다시 내가 타점을 잡고 여기에서 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좀 차트와 좀 시황적인 부분들을 좀 같이 보면서 대응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여기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타점을 드렸던 이유는 일단은 이 RSI 이 과매도 구간 자체가 23포인트까지 엔캠이 떨어졌단 말이죠. 자, 그런데 그렇게 떨어지고 나서 이 주가는 계속해서 흘러내렸습니다. 이렇게 주가가 내려갔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딱 대략 이 정도 구간에서 이 지표상에 대한 저점이 높아졌단 말이죠. 저점이. 여기 실제 가격의 저점은 낮아졌는데 현재 지표상의 저점은 높아지는 그런 구간들, 저희가 바로 이런 구간들을 상승 다이버전스, 그러니까 이제 상승 추세로 돌아설 준비가 되었다, 높은 확률로 우리가 타점을 잡으면 단기적인 수익 혹은 중장기적인 수익까지도 노릴 수 있는 좀 완벽한 시그널이 떴다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대략 이 정도 구간에서 가격대가 어떻게 되던 간에 다시 한번 추가 매수 타점이나 이런 신규 매수 타점을 잡아도 괜찮은 자리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었고, 현재 그런 흐름에 따라서 이런 지금 파동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타점을 들고 나서 뭐 단기적으로는 뭐 이런 구간에서 매도를 했으면 좋겠지만 저는 엔캠을 좀 더 중장기적으로 좀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고 느껴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어떠한 매도 타점도 나가지 않고 있고 제가 보고 있는 이런 타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 이번에 2차 전지가 좀 살아나고 그리고 금리 인하에 대한 유동성에 대한 기대감으로 저는 현재 이런 지표상의 포인트가 대략 이 과매수 구간까지는 올라올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예전에 이렇게 과매수 구간에서 한번 이렇게 매도 타점을 제가 말씀드렸던 것도 여기에서 마찬가지로 이렇게 포인트들이 고점이 낮아졌지만 실제 가격은 높아지는 구간들 이런 데서는 무조건 이 매도 포인트를 가져가셔야 돼요. 네, 그래서 앞으로 단기적인 고점이 나올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할 거냐면 여러분들에게 장중에 이런 포인트에 대한 타점이 나온다라고 하면 무조건 분할 매도 하셔라 라고 말씀드릴 겁니다. 분할 매도를 대략 한 30에서 50% 정도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30에서 50% 정도는 하셔야 되고 그런데 이 단기 고점이 아직까진 뭐 26만 원까지 올라갈지 아니면 30만 원까지 올라갈지는 사실 지금 이 구간에서 우리가 예측을 하기는 힘들어요. 결국 주가의 방향성, 그리고 시장에 대한 상황들,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좀 더 판단을 하고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일단 기술적으로 보면은 좀 더 약세가 뭔가 상승폭이 그리고 시장이 혹시나 좀 빠르게 다시 한번 이렇게 안 좋게 흘러가면은 한 이 정도 구간까지는 보는데 뭐 정확한 가격은 모르겠지만 이 정도 구간 그리고 좀 더 강세가 온다라고 하면 대략 이 정도 구간 야 이렇게만 해놓으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겠는데 맞아요. 네,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다 할 수 있고 여러분들도 할 수 있어요.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걸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이 주가가 올라왔을 때도 또 분명히 제가 물론 한 가지 시그널만 보고 여러분들께 매도 사인을 드리는 건 아닌데 여기에서 분명히 이렇게까지 주가가 올라오면 과매수 구간에 또 접어들 거고 여기서도 분명히 이런 하락 다이버전스가 저는 뜰 거라고 봅니다. 저는 그 타점만 기다리고 있고요. 이렇게 하락 다이버전스가 뜨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시장 분위기를 좀 읽어가면서 앞으로 고점 신호를 잘 파악을 할 수가 있는데요. 바로 저는 이 금리 인하에 그 힌트가 있다고 봅니다. 결국 역사적으로 볼 때 이 금리 인하라는 게 어쨌든 우리가 거의 4년 동안 단 한 번도 인하를 하지 않았고 지금에서야 이런 인하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럴 때마다 한 번씩 지수는 크게 급락이 나와요. 물론 단기적인 유동성이 나타날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에 상승이 나오지만 그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바로 꺾어버리는 급락이 나오거든요. 저는 여기에 대한 포인트를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단기적인 전략과 중장기 전략 그리고 그 중장기 전략 안에서 이런 분할 매도에 대한 대응을 통해 여러분들이 현금을 준비를 해 준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예수금을 확보해 놓는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저점에서 또 잡을 기회가 생긴다라는 걸 제가 한 번 더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알고 그리고 끌고 가는 게 너무나 중요한 타이밍이고 너무나 중요한 시점이다라는 걸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번 더 좀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런 점들을 좀 종합적으로 봐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 엔캠을 좀 끌고 갈 거고요. 제가 이런 상승 시그널이 나오는 종목들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를 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엔캠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정보들을 저 박프로와 함께 이런 또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이 커뮤니티에 오셔서 여러분들은 또 많은 정보들을 받고 또 수익을 낼 수 있는 정보들을 분명히 가져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 해 나가고 싶으신 분들은 위 상단에 있는 번호 있죠. 010-2011-9671로 저에게 NCAM이라고 문자 한 통 남기시면 되시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써드리면 010-2011-9671로 저에게 NCAM 이라고 문자 한 통 남기시면 되시겠고 제가 여러분들께 또 강조를 드리는 게 뭡니까? 결국 내가 어떤 종목을 투자를 하던 간에 결국에 이런 매수를 내가 어디 사는지가 중요한 거고 내가 또 매도를 어디 사는지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내가 투자한 기업이 너무나 잘 나가. 매출도 좋고 영업이익이 너무나 좋은데 기업 분석을 정말 열심히 해봤어. 야, 이 종목은 그냥 무조건 올라가. 장기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어. 라고 생각하고
막 큰 기대를 안고 내가 매수를 했어.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매수가 거의 진짜 완전 고점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내가 결국에 아마 5년, 10년을 기다리니까 결국 본전은 오네. 그런데 여러분들 그게 주식으로 수익 본 게 아니잖아요. 5년 동안 어떤 사람들은 매년 막 몇백 프로씩 수익을 보는데 나는 5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그 돈 그냥 은행에 넣어놨으면 오히려 낫겠다. 그런 분들 너무나 많더라고요. 그래서 대응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손절을 또 두려워하지 말고 이런 시그널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우리가 타점만 잘 잡아 나가면 수익 볼 수 있는 종목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이런 기법들과 이런 자료들을 또 원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좀 드려보자면 지금 보시는 거와 같이 여러분들이 만약 이런 장기 파동, 그러니까 포지션이나 좀 중장기 포지션을 가져가는 경우, 그리고 단기적으로 나는 트레이딩을 할 거야. 그러면 이런 구간에서는 익절 범위와 손절 범위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파동적인 부분들을 또 이해를 하는 게 너무나 중요한데 제가 영상으로 말씀드리면 너무나 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자료만 보더라도 좀 손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준비를 해놨으니까요. 지금 여기 나오는 자료들보다 더 많은 자료들이 있으니까 꼭 받아가시길 바라겠고 이러한 자료들도 제가 제공을 해드릴 거고 그리고 지금 말씀드렸던 상승 시그널이 나올 만한 이런 종목들을 꽤 나옵니다. 제가 이 종목들을 모두 다 공유를 해드리기는 좀 그래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종목, 두 종목 정도는 좀 같이 공유를 하면서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말씀드렸던 시황 분석이나 커뮤니티 방까지 제가 초대를 해드릴 테니까 위 번호 010-2011-9671로 저에게 NCAM이라고 문자 한 통 남기시면 되시겠고요.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게 뭐다?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달라. 네,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저에겐 정말 큰 힘이 된다라는 거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엔캠 다음 주에는 분명 더 좋은 흐름이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결국 엔캠은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사실 개인 투자자 분들을 정말 웃고 또 울게 만들었던 종목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만약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또 다르게 흘러갈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해요. 저도 100%는 제 분석이 다 맞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100%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이게 반복적으로 우리가 높은 확률을 가져가다 보면 결국엔 우리 자산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 이거 하나만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9월 이제 마무리가 다 되어 가는데 너무나 수고하셨고, 요즘 최근에 날씨가 이제 쌀쌀해지다 보니까 감기 걸리시는 분들도 정말 많더라고요. 감기, 그래, 안전, 그리고 건강 항상, 유의하고 조심하시고,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프로였습니다.